합시다. 부정적분 합시다. 부정적분. 적분법.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계산 과정에서 계산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는 한데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입니다. 부정적분에 대한 용어 설명. 이 친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 이 기호는 뭘 나타내는 기호냐? 이 기호의 이름은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호는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적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적분된 함수라고 해서 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은 적분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정확하지 않은 적분이라는 건데 적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는 과정을 계속 했잖아요. 그 미분하는 과정이 역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fx가 x제곱이라고 할까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2x겠지? 그럼 fx가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3이야. 얘를 미분하면 뭐겠어요? 2x겠죠. x의 제곱 더하기 100도 미분하면 역시나 2x겠지.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건 되게 많죠. 우리가 이 2x를 보고 과연 2x는 어떤 걸 적분을 했을까? 어떤 걸 미분했을까라고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적분은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x를 적분을 하는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뒤에 상수가 뭐가 붙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적분 상수 c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f의 어떤 특정한 함수값을 알려주면 얘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함수값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적분하라 라고 한다면은 그냥 c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 기호는 이걸 x에 대해 적분하였더니 라지 f가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쓸 수 있다라면 라지 f를 미분한 건 스몰 f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가? 스몰 f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가 된다면 이 말이 있어야 돼. 부정적분한 게 스몰 f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가 된다면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몰 f랑 라지 f가 부정적분의 관계인지는 문제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서로 얘네들의 관계를 미분적분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문제에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라고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인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적분한 게 얘거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를 미분한 건, 얘를 적분한 건 얘, 얘를 미분한 건 얘.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데 그러면 만약에 희재야, 이 명령어는 뭐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식은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어야. 이거는 ddx는 여기에 d, dt가 있다면 t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인티그럴의 스몰 fx dx를 적분하면 라지 fx 더하기 c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라지 fx 더하기 c인데 라지 fx 더하기 c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스몰 fx로 돌아오겠죠. 괜찮니? 스몰 fx를 적분한 게 얘였잖아요. 얘를 미분하면은 다시 스몰 f가 되는 거야.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그래서 스몰 f만 남는 겁니다. 적분하고 미분하면 이거는 상쇄되는 기호인데 라지 fx 더하기 c를 미분하게 되면은 다시 스몰 f로 돌아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티그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미분하시면 스몰 f 프라임이 되겠고요. f 프라임을 다시 x에 대해 적분하면은 fx가 될 건데 얘는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 c가 생겨야 됩니다. 자, 왜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지? 2x가 됩니까? 2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부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x제곱일 건데 뭔지 모르니까 c가 생겨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해볼까? 얘를 다시 미분하면 2x가 되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옵니다.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런데 어떤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상쇄되는 건데 원래 함수만 남기면 되는데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야 되고요.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은 적분상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민재 이해되니? 뭐? dx 어? fx dx 아 이게 기호야. 이거 내가 정한 거 아니야.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정해놓은 거야. dx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야. 이게 dt면 t에 대해 적분하면 돼. x가 아닌 다른 문자들 여긴 dx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x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모두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분하는 기호도 마찬가지로 x, d, dx라고 한다면은 x에 대해 미분하는 거고요. x가 아닌 모든 문자들은 상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미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dx라는 것은 x에 대해 적분하라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이제 아나요? 미적분을 만든 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는 건 알죠? 그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들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 기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정확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내 추측입니다. 내 추측으로 이렇게 기호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한 거야. 내 생각이야. 이건 뇌피셜입니다. 적분을 만들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피 뭐 이런 것들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곡선의 길이도 찾고 합니다. 막 공간상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곡선의 길이들도 찾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전공을 수학과로 가시면 배우게 될 텐데 잘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찾고 싶어.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걸 쪼개요. 잘게 이렇게 잘게 쪼개 이렇게 막 쪼개면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비슷하겠지. 오차는 있겠죠. 그럼 이 가로의 길이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은 가로의 길이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든다면 오차가 0에 가깝게 줄어들겠죠. 맞아? 그 아이디어거든. 그럼 이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x의 차이니까 델타 x라고 쓰잖아요. 이 델타 x를 0에 가깝게 만든 게 dx잖아요. 기억나세요? dx, dy dx가 의미하는 게 f'x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같은 거 기억나요? dy dx랑 f'x랑 같은 거? 이제 기억나니? dx가 델타 x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확한 떨어진 거리 뭐 이런 양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되게 미세한 양을 dx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건 뭐 라운드 x라고 하는데 d를 구부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값인데 이건 0에 가까운 값이야. 그럼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얘를 0에 가깝게 만들면 가로의 길이는 dx가 될 거고 높이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되겠지. 그럼 fx랑 얘랑 곱한 게 넓이가 될 거 아니야.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 그것들을 더하라는 거야. 합이 영어로 s거든요. 서메이션.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이 넓이와 비슷해질 거야. 그래서 이 s라는 기호를 위아래로 끌어당겨서 길쭉하게 만든 게 인티그럴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dx랑 fx를 쓰는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건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야.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dx의 위치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그래서 dx는 필요합니다. dx가 이게 dx인지 dt인지 d세타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적분하라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과분들은 나중에 여기 없구나. 다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하게 되면은 이거 dt, d세타 이런 거 다 하게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상수에 되는 명령어들인데 적분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생기고요. 미분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적분상수가 붙지 않는다라는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역추적해가지고요. 원래 함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나가는 걸 이제 적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분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분법의 기본 공식을 이제 만들어 두셨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fx가 어떤 숫자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뭘까요?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숫자가 나왔는지 생각해봐. 어떤 걸 미분하면 숫자만 남습니까? 민재 뭐? 1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적분한 거는 1차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상수를 적분하면 1차식이 된다는 거야. 1차식을 미분하는 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되니? 두 번째, 어떤 fx가 만약에 뭐 x였다고 해볼까? fx가 x였어. 그럼 라지 f는 어떻게 될까? 어떤 걸 미분하면 x만 남을까? 고민해봐. 어떤 걸 미분하면 x만 남을까? 바로 딱 생각나니? 뭐? 민재 뭐? x제곱? x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x야? x제곱 미분한 게 x야? 2x죠. 다르잖아. 일단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걸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적분하라 그러면 무조건 차수가 하나 커집니다. 그런데 얘를 미분하는 게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하면 여기 지수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돼. 앞에 2분의 1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일반화 시킨다면 얘의 내용을 조금 일반화 시킨다면 x의 n제곱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걸 적분하면 x의 n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건 이제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야? n 더하기 1에 x의 n제곱이 되죠? 그럼 앞에 n 더하기 1이 생기는데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에 n 더하기 1을 깔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를 미분하는 게 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처음에 하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거든. 내가 한 게 이게 적분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얘 적분한 함수를 얘를 미분해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네. 그럼 이제 제대로 적분한 거고 좀 다르네.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x의 제곱이 있어. 얘를 적분하라 라고 한다라면은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뭐겠습니까? 세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3이 있었지? 원래 있던 개수. 요거를 분모에 그대로 깔아주면 돼. 그러면 돼.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럼 약분되면서 x 세제곱만 남죠. 실제로 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지. 다시 이해돼요? 여기에 지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한테 무조건 1을 더해. 그럼 그걸 밑에다 깔아. 원래 있던 개수 써. 그러면 돼. 그게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한 중간고사 끝날 때쯤 한 5월 뭐 이때 돼서 막 아영이 길 가다가 복도에서 나 만났어. 그래서 내가 만나면 물어볼 거야. 길 가다 만나면 물어볼 거야. 뭐 3x 제곱 미분해봐 하거든? 해. 진짜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웬만한 애들 다 한다고. 그거 못했던 애는 거의 없었어요. 내 기억은 없었는데 정말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 말고는 다 합니다. 그래서 미분은 다 해. 근데 적분해라 그럼 애들 막 약간 버벅거려. 적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적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복습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복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놓잖아. 그럼 여름방학 때 수투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때 할 거 아니야. 그때 다시 막 개념 원리 알품 이런 거 안 봐도 된다고. 얇은 문제집으로 복습을 한번
그 1학기 동안에 한 2달이면 다 볼 거거든요. 3월에 한번 보고 뭐 5월에 한번 보고 그러면 충분해. 2달 동안 복습을 쭉 해놓으면 여름방학 들어갈 때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 들어갈 때 쌤 같은 걸로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해봤을 때 해봤더니 돼. 근데 안 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미분은 할 줄 알아. 미분은 할 줄 아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 진짜 그랬어 애들이. 내신 대비하느라 바쁘니까 그래. 이게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쭉 가져가지. 그러면 여름방학 때 만약에 쌩 같은 걸 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막 1품이나 그 다음 문제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습을 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x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n 더하기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뭐 상수 k 곱하기 x의 n제곱이 있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똑같이 나옵니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n 더하기 1분의 k 해가지고 x의 n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 fx와 gx가 만약에 이렇게 인티그럴 안에 합차로 연결돼 있어. 그럼 이걸 우리는 찢을 수 있어요. 인티그럴을 찢어가지고요. 따로따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떨어져 있는 걸 적분 변수가 dx 같다라면 얘를 합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합체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문제도 나올 텐데 x-1분의 뭐 x 세제곱 이거 적분 못합니다. 이건 미적분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x-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건 우리가 합체를 한다면 합체하면 어떻게 돼요? 합체를 하게 되면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니까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하면 남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남으니까 이건 우리가 적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투에서 다루는 것들은 다항함수만 하거든요. 분수함수 이런 것들은 적분하지 못합니다. 분수함수는 전부 미적분을 가셔서 하는 거고요. 다항함수들은 우리가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 만약에 분수함수 형태가 나온다면은 얘를 요리조리 잘 합체하셔가지고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100% 약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지? 적분 변수가 같아야 돼. 얘네들이 dx 같아야지만 이 과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상수가 fx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티그럴 앞으로 얘를 꺼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이 s가 뭘 기호로 만든 거라 그랬지? s를 위아래로 당긴 거라 그랬죠. s를 위아래로 당겼는데 s가 뭐냐면 합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시그마 배웠나요? 이제 시그마 배웠나요? 수원에서 시그마 아직 안 했나요? 민재 시그마 배웠나요? 어제 했죠? 시그마의 성질 중에 상수 앞으로 당겨줄 수 있고 합차 찢어줄 수 있는 성질, 그 성질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그마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는 수열에 대한 거고요. 얘는 이제 함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인티그럴도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티그럴의 fx dx랑 인티그럴의 ft dt랑 인티그럴의 f의 세타의 d 세타, 얘네들은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모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요,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요,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x제곱의 dx랑 t제곱의 dt랑 이거는 절대 다르다고. 문자가 다르잖아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 우리가 원방 같은 거 쓸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했을 때 이거 x랑 y랑 같다라고 하진 않잖아. 서로 다른 문자니까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문자니까 이 안에 들어간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얘네들이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막 또 막 이런 게 가능한데 부정적분은 1차적으로 일단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연속성입니다. 부정적분과 연속성.
내가 편미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가르쳐줬죠 편미분. 이제 뭐였어? 편미분이 뭐였어? 편미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x를 상수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x를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y에 대해 미분하는 거. 그게 요번 단어는 또 나오거든요. 요번 단어는 또 등장하니까 또 연습을 해봅시다. 자, 먼저 부정적분과 연속성인데요. 어떤 fx가 x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함수로 나뉘어져 있대.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함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얘를 적분한 것은 이거 적분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거 적분해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C라고 쓰고 여기에 C라고 쓰면 이걸 똑같은 걸로 오해할 수 있겠지. 그죠? 얘는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건 이걸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2 이렇게 구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1, C2를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함수값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함수값을 이용해서 얘를 찾아줄 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이 A라는 경계값일 때 얘네들이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A를 대입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같다. 그럼 C1을 만약에 알았다면 C2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함수값도 알아낼 수 있겠다. 라는 게 바로 부정적분의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저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내신 대비 하실 때는 특이한 거 하나 있긴 하거든요. 특이한 형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름방학 때 다시 배우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부정적분은 내용이. 내용 자체는 되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풀이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부정적분. 자, 163페이지입니다. 필수예제 1번. 인티그럴에 6x제곱 더하기에 6x에다가 플러스 a에 dx를 했더니 bx세제곱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가 되더래. 자, 이때 a, b, c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그냥 얘를 좌변에 있는 걸 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을 미분을 하셔도 됩니다. 미분이 편해요? 적분이 편해요? 미분이 편하겠지 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인티그럴이랑 dx가 사라집니다. 양변을 미분했을 때 좌변을 미분한 거는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라고 쓰면 되고요. 우변을 미분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c는 사라지겠지?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돼요. a는 6이고요. b는 2가 되겠고요. c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합은 11이 되겠고요. 괜찮지? 두 번째 인티그럴 x-1의 fx dx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래.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변을 미분해봐요. 양변을 미분하시면 좌변은 인티그럴이랑 dx 사라지면서 x-1의 fx만 남기면 되고요. 우변은 미분하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에 4x 더하기 1.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눠준다면 fx가 3x-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티그럴 2x 더하기 1의 fx dx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c. 얘도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은 인티그럴 사라지고요. 2x 더하기 1의 fx가 되겠고요. 우변도 마찬가지 미분을 하시면은 마이너스의 2x 제곱에 3x 더하기 2. 양변을 2x 더하기 1로 나눠주신다면 fx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아영 이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을 찾아봐요. X는 적분하면 되는데 얘는 적분한 다음에 인분해요. 얘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했지.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미분하라는 명령어가 이미 있어. 이미 있어. 그래서 이거 우변을 미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미분을 하라는 명령어가 이미 있어. 그래서 얘를 좌변을 계산을 하면은 좌변을 계산했을 때 그냥 x, fx 이렇게 남는다고요. 좌변은. 우변은 그냥 쓰면 돼. 얘랑 차이점이 있지. 아이고. 얘는 d dx가 있고 쟤는 d dx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쟤는 양변을 미분을 한 거야. 좌변도 미분해서 인티그럴이랑 dx 없애주고 우변 미분해서 썼다라면 얘는 좌변에 d dx란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좌변만 계산을 한 게 x, fx로 그냥 나온다고요. 이 차이점 민재 이해되니? 이제 또 되니? 그러면 이제 x를 나눠주면 fx가 바로 나오겠죠. 찾고자 하는 게 f2의 값이네요. f2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보시면 fx가 인티그럴의 d d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래요. 그런데 f0이 1이래. 봐봐. 여기도 d dx랑 인티그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상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적분상수를 가지고 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의 2x 더하기의 c 이렇게 써야 되고요. 적분상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분상수 f0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1이 되겠고요. 그럼 fx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fx, gx가 있는데요. fx 더하기 gx를 했더니 3이래.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를 했더니 4x 더하기 4가 된대요. f0은 1이고요. g의 0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의 2랑 g의 4를 더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양변을 지금 보면은 양변이 아니라 두 식인데 얘를 미분한 게 이거고 얘를 미분한 게 이거거든. 우리가 양변을 적분을 해봅시다. 양변을 적분을 하면 fx 더하기 gx는 적분하면 이거 사라집니다. 적분하고 사라지고 3을 적분하면 3x고요. 적분상수가 생길 겁니다. 동의하세요? 우변도 보면 우변이 아니라 두 번째 식도 보면은 양변을 적분하시면 fx 마이너스 gx가 되고요. 4x 더하기 4를 적분하면은 2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c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f0이랑 g0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다 0을 넣어볼까? x에 0을 대입하면은 f0은 1이고요. g0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여기는 0을 각각 대입을 하면은 f0은 1이고요. g0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이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두 친구를 더하면 fx가 나오고 두 친구를 빼면 gx가 나오겠죠. 두 친구를 더하게 되면은 2fx가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fx는 x의 제곱 2분의 7x 더하기 1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fx, gx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게 f의 2랑 g의 4를 찾으래.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4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궁금증이 하나 생겼죠? 아영,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합니까?
민재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게 없어요? 희재 뭐가 궁금해? 여기 적분할 때 어떠니? 여기 적분하면 여기 뭐 생겨야 돼? 적분상수 C 생겨야 되죠. 여기 적분한 것도 적분상수 C 생겨야 되죠. 양변에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되는데 왜 오른쪽에만 썼을까? 그러지 않나요? 얘도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야 되고 얘도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적분상수를 왜 오른쪽에 하나만 썼을까요?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적분상수가 좌변, 우변에 몇백 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한쪽에 C 하나만 쓰면 돼. 왜냐면 C 자체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런 함수 값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C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봐봐. 요거는 우리가 fx랑 gx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적분한다고 치면 인티그럴을 각각 찢어가지고 적분할 수 있잖아요. 각각 찢어서 적분하면 여기서 적분함수 생기고 여기서 적분함수 또 생길 거 아니야.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한 방에 적분하면 적분함수가 하나만 생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양변에 몇백 개가 생기더라도 그냥 하나만 쓰면 돼. 어차피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좌변에 써도 되고 우변에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우변에 많이 씁니다. 적분상수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들은 몇백 개가 생기더라도 오른쪽에 그냥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어차피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궁금했었지. 그죠? 여기도 적분하고 여기도 적분하는데 왜 적분상수 오른쪽만 썼나요? 이게 궁금했잖아. 이제 그렇지? 그렇지. 적분상수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169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dx입니다. dx. 적분 변수가 dx입니다. 그 말은 x에 대하여 적분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x제곱 적분하면 우리가 이제 차수가 올라간다 그랬죠? 2차였으니까 적분하면 몇 차가 되겠어요? 3차가 되겠지? 얘 깔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지금 뭐 3x, 4x 이런 형태예요. 여기 x는 지수가 1이니까 1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됩니까? 맞나요? 이거 깔면 돼. 상수는 적분하면은 x가 붙습니다. 요렇게. 되니? 이게 끝이야. 자, 인티그럴은 합체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합체할 수 있어요. 얘를 덧셈을 하시면은 3x 제곱 플러스의 2x 마이너스 1의 dx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적분합시다. x제곱이면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3을 앞에 깔아주면 약분되면서 1만 남겠습니다. 2x면은 적분하면 여기 1이니까 x제곱이 되고 2를 깔면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괜찮습니까? 항상 부정조건 해두시고요. 만약에 좀 헷갈리고 좀 의심스러우면 미분을 하십시오.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역추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다음에 6번 인티그럴 y 더하기 1분의 y 세제곱 더하기 1의 dy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보시면 적분 변수가 dy로 나와 있기 때문에 y에 대해 이건 적분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인티그럴 안에 이제 약분을 할 수 있겠지? 약분하시면 남는 게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의 dy가 되겠고요. y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1의 y 세제곱, y를 적분하면 2분의 1의 y의 제곱 플러스의 y 더하기의 c 이렇게 쓰시면 끝이고요. 좀 헷갈리나요? 많이 어렵나요? 할만한가요? 쉽나요?
이제 쉽나요? 쉽지? 자, 눈 감아. 쉽다 손 들어봐. 쉽다. 아, 그래? 눈 떠요. 헷갈리나요? 헷갈려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티그럴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합체가 가능합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얘랑 덧셈을 할게요. 3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dx가 될 거고요. 자, 희재 한번 외쳐볼까요? 3x제곱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세제곱 2x 적분하면 x제곱 1 적분하면은 그렇지. 이거 아까 본 거 같은데? 그치? 저랑 똑같네. 자, 다음에 문제를 잘못 썼구나 내가. 진짜 문제를 잘못 썼구나. 어쩐지 문제를 잘못 써서 같은 시간에 나왔네. 문제를 위에 걸 보고 썼네 내가. 다시 봅시다. 자, 다시 합체 x-3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럼 약분이 가능할 거고요. x 더하기 3이 남지. x를 적분하면은 2분의 1의 x제곱, 3을 적분하면은 3x 적분상수 c. 자, 7번입니다. fx가 인티그럴에 x-1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의 dx 마이너스에 인티그럴에 x에 3x-1의 제곱의 dx f0이 0이래. 자, 이거는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p 적분 함수들끼리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랑 뺄셈을 하고 난 다음에 적분하는 게 더 편할 텐데요. 그냥 물론 따로따로 적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를 전부 전개시켜가지고 합체시켜볼까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빼면 됩니다. 전개시키시면은 9x제곱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9x제곱 마이너스 9x 아니지 27이지 이게 27이고 이게 9가 되죠? 9x제곱에 뭐 이상한데? 제곱이구나. 미쳤나봐. 세제곱하고 있네. 다시 플러스 6x니까 6x제곱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계산을 좀 한다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의 6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dx. 그럼 얘는 적분하신 마이너스 2x 4제곱에 2x 세제곱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c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찾고자 하는 게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신다면 얼마지? 저거 플러스 x예요. 어디? 저기. 이거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라 그랬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얼마니? 마이너스에 8, 마이너스 7? 이상한데? 맞는데? 맞구나. 맞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맞네. 두 번째 fx가 인티그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고요. 플러스 인티그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세제곱 더하기 1의 dx입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이 3이랍니다. 자, 이것도 안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계산을 할 수 있죠. 얘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얘 약분하면은 x 더하기 1이 남습니다. 그럼 피적분 함수들끼리 계산을 한다면 2x만 남겠고요.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c. f의 마이너스 1이 3이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3이네. 그럼 얘는 2가 되겠고요. 찾고자 하는 게 f2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다음 8번. 이게 몇 개가 있었지? 겁나 많네. 13까지 있네. 엄청 많구나. f'x가 3x 제곱 마이너스의 4x f1이 2가 된다. 자, 적분합시다. fx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의 2x의 제곱 더하기의 c. 자, f의 1이 2랍니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대요. 그럼 얘는 얼마겠습니까? 3 이렇게 되겠고, 다음 9번. 자, 9번 보신 문제에 나와있죠.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 이 멘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라지 f를 적분을 했을 때 스몰 f가 된다라고 할 수 있었어. 자,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라지 f를 미분하는 게 이제 스몰 f가 될 거고요. 보면은 x랑 fx는 곱미분을 하셔야 돼요. x를 미분하면 f만 남고요. x의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6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는 사라질 거고요. 넘겨서 x로 나눠준다면 f'의 x는 6x-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아? 적분할게요.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의 2x 더하기 c. 자, f의 0이 1이랍니다. 그럼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건 얘가 1이라는 소리죠. fx를 정확히 찾았습니다. 끝이네요. 다음에 연속성 문제입니다. 연속성. 자, f'x가 4x랑 3x 제곱이랍니다.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f의 2가 5일 때 f의 마이너스 1을 찾아라. f의 2가 5일 때. 자, 얘를 적분을 해볼까요? f'x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각각 적분을 하시면 fx는요 2x의 제곱 더하기 c1 x세제곱의 c2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f2의 값이 5라고 알려줬습니다. 2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에 x자리에 2를 대입을 했을 때 5가 나온대. 그러면 c1은 얼마게? 마이너스 3입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fx가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극한이랑 1을 넣었을 때의 극한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1을 넣었을 때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f-2의 값을 찾으래요.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이제 되니? 놓친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다음에 11번 0,1을 지나는 곡선 fx f0이 2가 된대.
자, 거기 멘트가 있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한 거니까 f 프라임 x입니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x입니다. 보함수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된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fx 찾으실 수 있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의 5x 제곱 더하기의 c. 자, f의 0의 값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너는 2가 되네요. fx 찾는 거지? 네, 그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게 뭡니까? 민재, 이거 무슨 식이지? fx? 이게 fx? 미분 f 프라임 x라고요?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2가 되고요. h의 개수분의 h의 개수들로 가는 겁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2배 f 프라임의 2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분 개수식이었어요. 미분 개수식. 그럼 f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의 x는 x 이건 그냥 뭐 계산해도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 프라임의 2는 7이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2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의 h 얘가 12x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때 f1이 2일 때 fx를 구하여라. 자, 이 식은 우리가 또 h의 개수분의 h의 개수로 찾으면 됩니다. h의 개수분의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 곱하기 f 프라임의 x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얘는 3배의 f 프라임의 x가 되겠고요. 3배 f 프라임 x가 12x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의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4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의 c. 자, 문제에서 f1의 값이 2가 된답니다. 너는 1이네요. 그러면 fx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와. 다음 극대값이 구랍니다. 극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극대값이 9. 자, 그럼 우리가 f'x를 이번에는 그려봐야 돼요. f'x를 그려가지고요. 제가 언제 극소를 가지고 언제 극대를 가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f'x를 그려본다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1이랑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부호가 뿔맛뿔이니까 극대가 되는 건 언제야? 마이너스 3일 때 극대입니까? 그럼 얘는 결국 f의 마이너스의 3이 9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해봐요. fx는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9가 나오는데 c가 0이네요.
찾고자 하는 게 극소겠지? 극소는 여기죠 1. 여기가 극소죠. F1을 찾으면 돼요. F1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까? 다영이 괜찮니? 다음에 14번. 자, fx가 이렇게 된대요. 의 실수에 대해서 얘가 이제 관계식입니다. x와 y의 관계식. 자, f'0이 1이라 그랬고요. f의 2를 찾으래.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우리가 xy 자리에 모두 0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xy 자리에 모두 0을 대입을 한다면 f의 0은 f의 0, f의 0, 마이너스 2. 그래서 f의 0이 2가 되겠고요. 편미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x에 대해 y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y에 대해 미분하면은 와! y에 대해 미분하시면은 f'의 x 더하기 y. y에 대해 미분하면 x가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y에 대해 미분하면은 f'의 y. y에 대하여 미분하면은 x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y에 0을 대입하는 거야. y에 0을 대입하면은 f'의 x는 f'의 0 더하기 x가 되고요. f'의 0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x가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럼 이걸 적분하세요. fx는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f0이 2라고 했으니까는 쓰면 끝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부정 적분이고요. 그치? 자, 확통을 해야 됩니다. 확통. 희자랑 아영이는 개념 원리를 풀어보시고요. 확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이항 분포를 해야 됩니다. 이항 분포. 이상형의 분포의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얼마 안 되니까. 자,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가 무엇이었지, 민재야? 이산 확률 분포가 무엇이었죠? 유한? 유한계? 아, 그렇게 나와 있어, 개념 원리에? 그러면 어디서 봤어? 누가 알려줬어? 친구가? 그러면 인강? 그럼 어디서 봤어? 무슨 책에서? 개념 원리 없다며?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일 때입니다. 이산적일 때. 이산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다. x가. 확률 변수는 뭐라 그랬지? 확률 변수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즉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서 내가 세팅하는 겁니다. 세팅.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눈의 차이를 확률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눈 중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내가 확률 변수로 세팅하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그치? 그럼 내가 그 확률 변수를 세팅을 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어요. 1, 2, 3, 4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확률 값들의 상황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걸 표로 만든 게 이산 확률 분포 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와 확률 값들을 차례차례 위아래로 세로로 막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평균이었고요. 분산은 베어리언스 x는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이었습니다. 제곱 평균은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해. 제곱한 다음에 곱해. 그것들이 제곱 평균이야. 평균 제곱은 평균 구해서 제곱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겁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항 분포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시행을 주사위를 계속 던지고요. 대머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환자들에게 막 투여를 하고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할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집니다.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했을 때 특정한 사건을 내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걸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로 잡아보자. 그럼 이제 뭐 100번을 던져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횟수는 빵번 나올 수 있겠지? 한 번도 3이 안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0번 던졌을 때 3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2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3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3이 만약에 30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100번을 던졌을 때 3이 30번 나와야 돼. 그럼 100번의 시행 중에서 30번은 3이 나와야 됩니다.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나머지는 3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 우리가 이거 평균 찾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평균 찾아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100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쓰는 것도 힘든데 그것에 따른 확률 값을 구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곱해서 더하래. 못해 먹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논리는 이렇고요. 특정한 횟수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그럼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일어날 횟수를 골라주고요. 그때는 이 확률이 발생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일어나면 안 돼. 이게 사실 그 앞 단원에 나오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조건 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라고 쓰고요. 앞에 N, 그 다음 P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요 표기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N이라는 건 시행 횟수입니다. 몇 번 시행을 하느냐. P라는 것은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을 막 세팅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고 이제 통계학 확률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번 시행하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 가까이 간다는 게 큰 수의 법칙인데 100번을 시행하는데 3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지. 어려워? 그러면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3은 평균 몇 번 나오냐? 6분의 100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거든? 상식적인 접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이제 6분의 1인데 100번 던졌으니까 6분의 100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야? 아니야? 6분의 100. 그러니까 그게 정수가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 30번 던진다면 30번 던진다면 몇 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 주사위를 30번 던진다면 3이 몇 번 나올까 평균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접근. 그게 성립합니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게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균은 시행 횟수랑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값을 곱한 게 평균이고요. 분산이 찾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했었는데 여기에서 분산은 되게 쉬워요. NPQ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시행횟수를 곱한 게 평균이고요. 그 평균에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돼. 그럼 이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왜 분산은 이렇게 나오고 왜 평균은 이렇게 나오느냐에 대하여 148페이지를 보시면 148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특정한 한 경우에 대해서 시행횟수가 3일 때에 대해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증명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3일 때 요렇게 나타낸 거거든. 이산화물 분포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건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되네. 그럼 얘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몇 번인지 확인을 하고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합니다. 문제에서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얘가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항 분포로 생각하시면 문제를 훨씬 빨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끝이에요. 151페이지 10번은 보세요.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4번을 던진대. 4번을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7. 1번은 이항 분포로 나타내어라. 이 끝입니다. 2번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이냐면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번을 시행을 할 거야. 4번을 x번 일어날 거야. 4번 시행 중에 x번 발생할 거야. 뭐가? 스트라이크이 x번 발생을 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스트라이크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4-x라고 쓰면 되거든. 여기 봐. 여기 봐. 어려워? 그럼 여기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x는 0,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번 시행을 하는 거니까 스트라이크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나올 수 있고 그럼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 3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라는 건 3회 이상이거든요. 그럼 3번 칠 확률을 찾아주면은 4C3에 10분의 7의 세제곱이고요. 10분의 3. 그 다음에 4번 칠 확률은 4번 중에 4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 10분의 7의 4제곱.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되게 큰 수가 등장하겠고요. 11번 볼게요. 이항 분포 BNP 평균이 2고요. 분산이 1인데 얘를 찾으래. 자, 평균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입니다. NP. 시행횟수랑 한 번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게 평균이고요. 여기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는 게 바로 분산이야. 그러면은 NP가 2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1-P가 2분의 1이니까는 P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P의 값이 2분의 1이면은 N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왔어요? 됐니? 얘는 뭘 찾으라고 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번의 시행을 할 건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런데 4번의 시행 중에 2번 일어날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4번의 시행 중에 2번 일어난다. 특정한 사건이 2번 일어나. 그럼 나머지 2번은 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4, 3, 6이니까 16분의 6이 되고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4개지 3분의 2가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expectation x는요 empty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은 12가 되고요. 베어리언스 x는요 여기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돼. 그러면은 4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두 끝입니다.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인데요. 400개의 제품이 생산된다. 똑같은 제품을 400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동일한 시행을 400번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불량률은 0.1이지. 불량품이 될 확률은 0.1입니다. 그때 확률변수 y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분의 3의 x-의 5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자체에서 평균과 분산을 찾아봅시다. expectation x는 2이 곱하면 40, 베어리언스 x는 여기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9를 여기다 곱하면 돼. 0.9를 곱하면 36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게 expectation y거든요. expectation의 y는 2분의 3의 expectation의 x-5라고 쓸 수 있고요. 얘가 40이니까는 20, 60, 55가 expectation y가 되겠고요. 베어리언스의 y는 2분의 3이 제곱해서 튀어나옵니다. 4분의 9의 베어리언스 x랑 같습니다. 베어리언스 x가 36이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81이 바로 베어리언스 y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희재야, 그거 스톱 좀 해줘. 빨간 거 한번